네,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국 씨, 저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조국 씨 문제와 관련해서 온 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국 씨의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또 심지어 불법적인 혐의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아침에는 아침 뉴스를 보니까 다른 문제도 또 많이 새로 드러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조국 씨 부인이 어떻게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지고 조국 씨 부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양대학교 이 총장 표창장을 말하자면 조국 씨 딸이 받도록 해서 그것을 부산어학전문대학에 들어가는데 그걸 활용하도록 했는데, 그건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나는 그런 표창장을 발급한 일이 없다,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제 신문에 막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 조국 씨 부인이, 즉 정경심 교수가 자기가 다닌 대학 총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총장님, 직접 발급한 일은 없다 하더라도 발급을 좀 위임해 준 일이 있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오늘 최승혜 씨가 검찰 조사에서 아마 밝혔다는 말은 안 했지만 밝히고, 그걸 검찰 조사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이 말을 다 했어요. 제가 이거를요, 조금 길지만 참 이 최승혜 씨라는 분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그것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금 이거 작심하고 임명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대학 총장이요, 이 국가 권력한테, 즉 정권한테 밑보이면 대학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지금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에 밑보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승혜 총장은 딱 있었던 그대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기사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길지 않으니까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자신에게 총장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위임했다고 말해달라고 청탁을 하더라, 이걸 폭로를 한 거예요. 최 총장은 오늘 새벽 1시 반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서, 어젯밤에 조사를 받았구만요. 오늘 새벽 1시 반에 서울지검에서 나오는 길에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최 총장은 정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런 기억은 없다, 즉 위임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못한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근데 조 후보자는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거짓 해명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자기 아내가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밝혀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취지로 연락한 일이 있을 뿐, 즉 거짓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정 교수와 통화한 당사자인 최 총장이 이 해명을 뒤집어 버린 셈입니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 총장 말이 나옵니다. 최 총장은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온 뒤 먼저 2012년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당시
기억 유무를 확인하고 그 기억이 있냐면 나에게 위임을 해준 기억이 없느냐고 재차 물어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 총장이 위임해 준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자 정 교수가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제가 위임을 받았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야, 완전히 그냥 다 그냥 까발기 뿌린 거죠. 그래서 최 총장은 대학 총장 명의의 상장을 만들려면, 즉 표창장을 만들려면 1년 번호를 알려준 뒤 맞는지 확인을 한다면서 1년 번호가 다르면 총장 직인이 찍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자적 양심과 신분적, 정무적인 문제와 갈등을 했지만 나는 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 이 최승희 총장이라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분에게 정말 존경스럽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검찰 조사받고 뭐 경황이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컨대 지금 조국 씨 사건은 이제 이 정경심 씨는 결국 이 총장이 직인을 찍지 아니한, 직인은 그 뭐 가짜든지 이제 찍어서 제출했을 거니까 이제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뭐 공범이라든지 뭐 진범이라든지 하여튼 이 정경심 씨는, 조국 씨 부인은 하여튼 형사 이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 조국 씨를 끝까지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요, 이걸 칼사적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자세가 옳습니까, 이게? 제가 오늘 아까 택시를 탄 일이 있는데 그 택시 기사도 그럽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다. 그 국민들이 누가 그 사람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겠느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씨를 기어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기다가 하나 또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저께 해외에 나가면서 조국 씨와 관련한 첫 발언이라 하대요. 첫 발언으로 뭐라고 말했느냐면 입시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이래 말하면 됩니까, 이게? 뭐 유체이탈이라는 말이 있는데 엉뚱한 소리 좀 하고 앉는 겁니다. 또 입시제도가 갑자기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입시제도 개혁한다고 또 입시제도가 개혁됩니까, 이게?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내가 어제 아침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해가지고 일면 머리 기사에 쫙 나가 있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이 입시제도 개혁이라는 엉뚱소리 하는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그걸 통해서 무슨 입시제도가 개혁될 것처럼 뭐 본물이 터졌다는 이런 거 보도하면 됩니까, 이게? 한겨레 신문은 소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데 어용 언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들이 지난날 어용 언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겨레 신문만큼 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의문. 정말 이 한겨레 신문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덜덜도 그 기사 전체가 그게 뭡니까, 그게. 기사 전체. 그렇고요. 이왕 국민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 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입시 지옥이나 사교육비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선시험, 우선 본고사, 또 본고사 폐지, 수능, 또 수능 앞에 또 그런 유사한 이름의 또 전국 일제고사가 있었죠. 그러다 또 선시험, 후지원, 선지원, 후시험, 복수지원제, 또 입학사정관제, 수시입학, 또 여러 가지 내신 등급을 어떻게 한다, 또 여러 가지 직능별로,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또 특혜를 주는 이런 거, 또 조국 씨 딸처럼 또 해외에서 있던 사람들 또 특별히 또 입학시키는 그런 특례제도, 온갖 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제도들은 오히려 입시 부정을 부추겨 왔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런 이 제도들 때문에 조국 씨 같은 사건이 또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느냐? 수능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수능으로만 하는 것보다 자기 대학별로요, 특성 있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있고, 그리고 수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부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성, 이 적성에 따른 시험 제도를 별도로 만들지만, 아주 시험 문제를 만들고 또 비중치를 두지만, 전체적으로는 국가고시에 의해서 딱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정이 없어지지, 그게 아니면 부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입시 지옥이 없어지고 사교육비 부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입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해야 되느냐?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데 취직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 사람들은 잘 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정말로 생존조차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대로 삼포세대,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그리고 집도 못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요, 악착같이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악착같이 학원에도 다니고, 하여튼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래 하려고 하다가 보면 사교육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입시 지옥과 사교육비 부담, 그 다음에 또 입시 부정, 이런 것이 없어지려고 그러면은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직장해야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생존조차도 영위하기 어려운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대학을 나왔던, 난 대학에 공부는 취미가 없어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누구나요, 기본적인 삶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의식주, 의료교육, 이 국민의 기본 생활을 누구에게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싫은 공부 난 안 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서유럽부터, 우선 미국부터 먼저 예를 들면, 미국에도요, 굉장히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요,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는 또 그걸 또 뒷받침을 합니다. 그러나요, 그래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또 공부시키고 싶은 사람은 그래 하지만,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적당하게 공부하고 또 살아갑니다. 어떠느냐? 다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나 커뮤니티 칼리지에 간 사람이나 거기도 못 간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미국이 물론 절대 평등의 사회도 아니고, 또 미국도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곤 하지만,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없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특히 서유럽 같은 데는 프랑스, 독일,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뭐 네덜란드, 뭐 벨기에, 스웨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요, 공부가 취미인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즉 학문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갑니다. 대학원도 갑니다. 근데 나는 아이고 막 공부는 취미가 없어. 물론 뭐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직업학교 가서 뭐 구두 만드는 일을 하겠다. 또는 뭐 빵 굽는 일을 하겠다. 뭐 등등 이런 다양한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또는 뭐 가게를 하겠다든지.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대학 나와서 교수 된 사람하고 우리나라 말로 사범학교 나와서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선생 된 사람하고 월급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월급 차이가. 다 먹고 살만한 정도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 대학까지 나오면, 대학원까지 나와서 박사학위 되려고 그러면 몇 년 동안 공부 돼 해가지고도 졸업해봐야, 대학 교수 돼봐야, 사범학교,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교육대학, 나온 사람하고 뭐 월급이 비슷하다면 어떤 놈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따고 그러겠느냐. 다 그냥 차라리 그냥 교육대학 이런 데 나와서 하지. 국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요, 우리 사회가 이거 돈 뺏기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이, 또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이거를 따야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 한다. 그런 사람은 인간 머저리입니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학문이, 즉 지식을 탐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그것이 나 인생의 보람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돼야 됩니다. 내가 빵 공장의 직원이 되는 거는 아이고 나는 뭐 공부를 못해서 할 수 없이 간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 먹거리, 빵이 미국, 서유럽 사람들 중에서는 빵이 주된 먹거리 아닙니까? 나는 이 빵을 멋있게 굽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의 보람이다. 이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삶의 우열이 있습니까? 학문 연구하는 사람이 더 존경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각자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우열이 없는 거요. 철학 박사하고 말하자면 미싱사하고 옷 만드는 사람하고 무슨 그 우열이 있습니까? 전 옛날에 평화시장에서 일도 좀 해보고 그래서 인류 미싱사가 되려고 그러면요, 박사학위 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먼지구덩이 속에서 적어도 거의 10년 가까이 일해야 아주 인류 미싱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인류 미싱사하고 철학 박사하고 누가 더 낫다고, 그 철학 연구하는 사람이 꼭 나라는 법이 어떻습니까? 우리 옷 없이 어떻게 삽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의 이 가치관이요, 새롭게 정립돼야 됩니다. 돈 위주의 가치관은 이 사회도 말하자면 어렵도록 만들지만 그 개개인의 행복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난날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것을 선호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뿐만 아니라 누구나 좀 그랬습니다. 불가피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찌해야 되느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과 기쁨, 즉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가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가 말하는 어려워하는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로 사회가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하는
이런 대재앙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시 타령 자꾸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시 제도를 자꾸만 바꿔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좀 오늘 이 논지하고는 좀 다르지만 평준화 교육을 계속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 평준화는 말은 국가적으로도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길이지만 개개인의 자아 실현을 방해합니다. 나는 말이죠, 아주 공부에 소질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그 중간치기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때려 섞어 나누니까 내가 내 공부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돼 버리잖아요. 이 국가가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죠. 이것이 또 국가도 또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즉, 기술 혁신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이 국가 경영 방안과 관계된 건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기술을,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거야. 벌면 그 많은 돈을 번 것을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써버리고, 그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뭐 굶어 죽을 지경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이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도 하지만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많이 번 사람, 예를 들자면 1년에 1억을 벌었다면 한 8억 주면요, 뭐 이건 액수가 다르지만은 한 뭐 요즘 1억이라면 너무 그거 하고, 아니 1억을 벌었다면 한요 6천억 원 정도는 내놔야 되는 거예요. 4천억 원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2천억 받는다면 그 정도로 차이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200만 원 연봉이 2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1억이 된다. 그러면 연봉 2천만 원 사람들이 전부 다 1억 벌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4천만 원만 갖고 나머지 6천만 원을 내가지고 이 2천만 원씩 받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더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2천만 원 받는 사람들도, 야, 저요, 1억 번 저 사람 덕분에 우리의 소득이 뭐 100만 원씩이든지 200만 원씩이든지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존경할 수가 있죠. 또 이 사람은 또 질시하지 않을 수가 있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처럼 우리는 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입시지옥과 사교육의 부담 등 또 이 경쟁에서 오는 인간성 파괴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요, 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의, 살던 사람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 말을 들었어요. 뭐 꼭 이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지만, 자기가 학원을 해보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잘 가르쳐서 내신 성적을 때려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이 학생이 또는 이 학부모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수강생을 좀 많이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래 안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은 보낼지언정 주변의 친구들을 안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야,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학생 하나하나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경쟁자라는 거예요. 내 이 좋은 선생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이야, 이 정말 어릴 때부터 나와 같은 반 거부가 나의 경쟁이 대상이 되고, 이게 꼭 어떻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만 그렇게 하느냐,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이게 올라갈수록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정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홉스라는 사람이 말한 겁니다.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화되는 이런 갈등 사회가 안 될 수가 있겠느냐 싶어서 자기가 굉장히 이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수학 잘하고 싶으면 나는 수학하고, 너는 노래 잘하고 싶으면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는 거고 수학 잘하는 거, 이게 비교가 됩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은 우수하고, 훌륭하고, 수학 잘하는 사람이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수학 잘함이 우수하고, 이 사람이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국민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입시 문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국가 운영 방안을 새로 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도 삶의 영위 방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돈 위주의 가치관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조국시 부정사건 됐겠는데 이 제도 탓이 아니거든요. 엉뚱 소리나 하면서 말이죠. 입시제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헛소리는 하고, 여기에 또 덜러리서는 또 진보 언론이나 진보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다 극복하고, 현실적으로는 이 문재인 정권, 이런 이 파렴치한 정권을 끝장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이 정말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새로운 국정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 장기표는 아주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쓴 특별히 불안 없는 나라, 살맛 나는 국민이라는 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국정 운영 방안을 나름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